이제 독학재수나 반수하는 애들의 경우에 1차 슬럼프, 2차 슬럼프 두 번 정도의 슬럼프를 겪게 돼. 슬럼프는 피할 수 없어. 원래 와. 우리의 뇌가 지치는 것이 슬럼프라고 했잖아. 근데 뇌도 결국은 장기야. 수능 오린족. 논술 오린족은 난 수능 포기할란다 아예. 차라리 그 시간에 논술이나 하자. 이거 현실 도피야. 사실 수능을 포기한다고 해서 논술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 시간에 논술하자라는 것은 뇌가 힘드니까 너네를 유혹하는 거에 불과해. 문과라니까. 그래서 내가 전날 한번 이 개념을 눈에 바르잖아. 눈에 쫙 발라주면 그 다음날 논술 답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재심은 독해 속도까지, 그 다음 머릿속에서 논리 구성 속도까지 굉장히 빨라져. 하지만 재수생은 고3 때 9번의 불합격 통지 경험을 했어. 그래서 시험 결과가 안 나올 때 나한테 어떤 고통이 오는지 겪어봤던 애들이야, 재수생. 그래서 시험 볼 때 더 긴장을 해. 자, 이제 그 다음에 2차 슬럼프 주의. 앞에 영상에서 1차 슬럼프 얘기를 했지. 보통 형들이나 언니들 상담을 해보면은 이제 독학재수나 반수하는 애들의 경우에 1차 슬럼프, 2차 슬럼프 두 번 정도의 슬럼프를 겪게 돼. 슬럼프는 피할 수 없어. 원래 와. 왜냐면 우리의 뇌는 학습하는데 적합하도록 아직 진화하지 못했어. 원래 자연 상태에서 나뭇가지 위를 뛰어다니면서 노는 정도의 진화밖에 안 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뇌가 불어 터져갖고 지치는 시점은 오게 돼 있는 거야. 문제는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내 경쟁자보다 빨리 빠져나오느냐. 그것이 이제 1년간 독학재수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 보통은 1, 2주 내에 끝나기도 하지만 2달, 3달 가는 경우도 많아. 이 슬럼프라는 것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딴에는 책상에 앉아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의지력으로. 하지만 두뇌 속에 들어간 정보들이 저장되지 않고 그냥 다 날아다니는 걸 의미하는 거야. 보통 이제 2차 슬럼프가 9월, 10월에 와. 1차 슬럼프가 늦봄에 온다 그랬지. 이 슬럼프에서 얼마나 빨리 빠져나오냐가 중요한데,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체력 관리 있지? 체력이 슬럼프를 빨리 끝내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 우리의 뇌가 지치는 것이 슬럼프라고 했잖아. 근데 뇌도 결국은 장기야. 한국 사람들은 뇌가 마치 의지력의 영역, 심리의 영역인 것처럼 강요를 하지만 사실은 신체적 장기에 불과해. 그러니까 체력이 받쳐주면 뇌 역시도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슬럼프에 있다는 거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보통 이제 형들이나 언니들이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뉘어지거든, 2차 슬럼프는. 첫 번째는 이제 일반 슬럼프족이지. 불안.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해 왔는데 이제 9월, 10월 때쯤에 앞으로 한 달, 2달 뒤에 내가 고3 때 실패했던 그 결과를 답습하진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올해 1년 더 투자했는데 과연 내가 의도했던 결과가 나타날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원인 알 수 없는 짜증, 부유 떠다니는 거지.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기억 받침이지만 한국어 넉을 선생님이 이제 끼워 넣어서 넉아웃이라는 용어를 은어로 내가 내 제자들한테 많이 써. 넉 나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거야. 여기서 학생들은 보통은 자기가 몸에 체력이 딸린다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으로 슬럼프가 와도 체력적으로 무기력한 느낌이 오거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전형적인 슬럼프가 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수능 오린 적도 슬럼프야. 9평에서 성적이 엄청 잘 나와서 나 이거 정시로 하면 될 것 같아. 수시는 안 써도 될 것 같아. 아니면은 9평 박살이 났어. 아이고, 나는 이제 수능은 더 이상 공부하지 말고 최저 미적용 논술만 올인해야겠다. 뭐 이런 애들 이제 논술 오린 적이지. 9평에서 엄청 성적이 잘 나와서 나는 수능에 전념하겠다, 정시로. 아니면 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수시고 나발이고 없다. 일단 나는 수능이나 해야겠다. 수능 오린족. 논술 오린족은 나는 수능 포기할란다 아예. 차라리 그 시간에 논술이나 하자. 이거 현실 도피야. 사실 수능을 포기한다고 해서 논술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 시간에 논술 하자라는 것은 뇌가 힘드니까 너네를 유혹하는 거에 불과해. 그 다음에 화전민 얘기했지? 올해는 화전민이야. 도박 심리야.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거지. 막 나가는 거야. 근데 너네들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의욕을 가지고 여기에 전념하자 라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사실은 슬럼프야. 그건 계획이 아니야. 그냥 슬럼프가 와서 뇌가 힘들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유혹을 던지는 거지. 우리 머릿속에서는 나도 있지만 뇌도 있어. 뇌는 본능에 충실한 거야. 그게 뇌가 너희들한테 던지는 그 유혹의 멘트를 너네는 스스로 자기가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나 2차 슬럼프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념족인데 종강을 했어. 보통 이제 선생님 강의는 보통 9월 초에 종강을 하거든. 논술 강의니까 애들 9월, 10월 끝까지 수능 공부할 때 내가 물고 늘어질 순 없잖아. 9월 첫째 주나 8월 마지막 주에 종강을 하는데 종강 후에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히 이유도 없어. 근데 논술 하는 것도 아닌데 수능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 너네 고3 때 했던 그거. 그 상황에 다시 빠져버리는 아주 신비의 종족인데 재종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앞에 영상에서 타율적, 강제적 고립 얘기했었지.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 처음에는 자기가 재수생이 됐다라는 충격에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치게 된단 말이야. 도대체 원인 분석이 안 되는, 상담을 해봐도 본인이 이런 것도 제공하지를 못해. 저 이래요라는 말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말도 못해.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상담하는 사람도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사실은 요 무개념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신비한 종족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얘들이 제일 많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타율적 강제, 그러니까 강제적 고립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일수록 이게 많이 와. 너네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표현, 번아웃이 온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면 아이고 이제 아주 전형적인 슬럼프가 왔구나 라는 거 인식만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어.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체력이 받쳐줘야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이 자료를 꼭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 항상 자는 곳이나 항상 공부하는 곳에 비치를 하라 그랬지. 이 타이밍에 9월 10월 타이밍에 이 11번이 너네 눈에 띈다면 그러면 정말 다행인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 아예 2차 슬럼프가 안 오는 애들도 있긴 해. 그런 애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거지.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자. 월드컵, 올림픽 뭐 이런 것들이 매년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월드컵, 올림픽이 이제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다 보니까 뭐 동계올림픽까지 하다 보면 꼭 무슨 뭐 매년 뭐가 큰 이벤트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축제 뭐 당연히 매년 있고, 그 다음에 올해도 바로 3월 달에 이제 뭐 BTS 한 다음에, BTS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뭐 너희 세대가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그 유명한 뭐 그룹이나 그런 콘서트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TV로 시청을 하거나 유튜브로 시청을 하거나 이제 직접 가서 관람을 하거나 뭐 응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지, 재수생 입장에서는. 그런데 상반기에는 이걸 잘 지켜. 내가 지금 재수생 주제 이런 거 할 때야 라고 하고 애들 공부 잘 한단 말이야. 근데 여름 지나고 나면 퍼지고 자기 스스로 책상에 앉아있는 것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느낌도 들 수도 있고, 아유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요 정도면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참석한 애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맨 첫 번째 영상에서 카톡 삭제를 얘기한 적이 있지. 핸드폰 내에서 자기 취미와 관련된 모든 어플을 삭제해라. 그거랑 이유가 같단 말이야. 너네가 여기 한번 참석을 하게 되면 너네만 오는 게 아니야. 재수생만 오는 게 아니라 대학생도 오고, 그 다음 성인들도 오고, 그 특유의 분위기, 즉 재수생에게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 너네가 이걸 즐기고 나서 공부하러 책상에 돌아갔을 때 같이 즐겼던 걔들은 계속 즐길 수 있고, 너네는 끊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이 밀려오고, 자기만 도태된 느낌이 오고, 자기만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느낌이 와서 슬럼프로 최소 2주에서 4주가량 날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9월 10월까지 왔으면 이제 한두 달만 더 버티면 1년 농사 끝나는데, 그걸 못 참고 이거 한번 갔다가 남은 한 달 날리지 마라. 모두 금지다. 명심하고.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이제 너네가 수시 2-1이라고 하지. 수능 직전, 그러니까 수능 이후가 아니라 수능 이전에 논술이나 면접이 있는 그런 전형을 너네가 썼다. 그러면은 그 학원, 그 수시 학원을 가는 애들이 많아. 고3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시 학원은 수능 끝나고 나서 가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해. 근데 수능 전에는 절대 아니야. 아까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수시든 정시든 학원 자체가 너네 진을 엄청나게 많이 빼고 시간도 뺏어 먹을 뿐만 아니라 수능을 무너뜨려. 수능 페이스가 깨져버려. 너네가 1년 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수능 페이스가 깨져버리고, 막판 스퍼트, 즉 9월 10월은 하루하루 1시간 1시간이 바로 수능 점수로 연결되는 그 시즌이잖아. 고3 때 해봤잖아. 우리가 첫 영상부터 뭐라 그랬니? 9월 10월이 수능 점수를 결정을 하고, 9월 10월에 제대로 스퍼트 빼기 위해서 우리는 3월부터 4월부터 공부 시작하는 것 뿐이다. 선생님이 정리를 했었지. 그 모든 농사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이제 벼베기 위해서 수확만 하면 되는데, 그 페이스를 얘네 때문에 망치는 거는 말이 안 될 뿐더러 얘네를 간다고 해서 얘의 합격 확률이 높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야. 내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절대 금지다.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보는 그 학교가 너네가 많이 원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기존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독학 방법으로 대비를 해야지. 수능 전에 논술 보는 학교를 학원을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논술 시험일로부터 4에서 6일 전, 이 시험일이라는 건 수능 전을 말하는 거야. 4에서 6일 전부터는 빨간 헤어밴드 사단, 내 오프라인 제자들한테 전달된 그 문제풀이 방식으로 하루에 4시간을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여전히 수능이야. 그러면 논술 시험일로부터 7일 전에는요, 그냥 대부분 시간을 수능에 투자하는 거야. 요거조차도 하지 않는 거야. 그 기존에 했던 이 페이스만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왜?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했잖아. 그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다가 예를 들어 뭐 연세대학교가 뭐 수능 논술 전에 했다, 수능 시험 전에 논술 시험이 있다 라고 한다면 최대 6일, 보통은 한 4일 전부터만 하루에 4시간 정도 하면 된다.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이 이상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알지? 경제 선택한 애들, 또 경제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자주 나오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처럼 4시간보다 5시간 공부하고 6시간 공부하고 7시간 공부한 것이 물론 또 학습량은 맞겠지만, 하루 4시간을 넘어갈 때부터 투자되는 추가 시간만큼 논술 감각이 그만큼 따라붙어서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 요거 수시 2-1 원칙으로 꼭 명심하고, 빨간 헤어밴드 사단식 문제풀이를 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겠지. 내 제자가 아니라서.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재 방식대로 하되, 시간은 이게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거. 자기가 내 방법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논술 학습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하되 시간은 이 규칙을 지키면 된다. 그다음에 논제 분석, 키워드 개괄 구상, 구조 잡기, 키워드 보강 구상, 대학 측 해설 확인 요걸 말하는 거야. 내 제자들은 이거 보면 바로 깨달을 것이고 내 제자들이 아닌 애들은 자기 교재가 자기한테 익숙할 테니 일주일에 한 번씩 해왔을 테니 그거에 맞춰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제 요거는 이제 내 제자들을 위해서 1번이 붙어 있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내 제자들이 아닌 애들도 지켜줘야 돼. 내 제자들인 경우에는 키워드 총알 채우기를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를 했지. 논술 시험 직전에 요 직전이 아니야. 그냥 사실 반나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논술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저녁이나 오늘 오후 그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탐구 개념. 당연히 자기가 자연계면은 과탐이고 인문계면은 사탐인데 중요한 거 자연계의 경우에는 자기가 응시하는 학교가 수학 논술만 한다 하더라도 재시문은 과탐 개념을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과탐이야. 이 탐구 개념의 키워드 총알 채우기를 해야 한다. 만약에 내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 근데 내 제자들이 아닌 애들을 위해서 키워드 총알 채우기 간략하게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할게. 자기가 알아서 온라인 홈페이지를 선택해도 돼. 자기가 편한 사이트 선택해도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난 네이버 백과를 얘기를 하거든. 네이버 지식백과 들어가게 되면 네이버 지식인 아니야. 지식백과야. 거기 들어가면은 탐구 과목별로 이렇게 배너가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선택한 그 탐구 과목의 개념들이 쫙 나와. 그러면은 개념이 제목으로 되어 있고 그 개념을 간략하게 한 문단 정도로 설명을 해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제목, 즉 개념을 읽고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알아. 수능 시험을 볼 정도로 정확하게 몰라도 그 단어 뜻을 알아.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 개념 자체, 그 단어 자체를 처음 봐. 그러면은 클릭을 해서 한 문단 정도의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읽어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쭉 훑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과목별로 3, 40분 정도 걸려. 그러면은 뭐 문과든 이과든 2시간이면 되는 거지. 그 키워드를 쫙 이렇게 훑어주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너네 가끔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그러니까 학습 개념 말고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어떤 특정 개념을 친구가 어떤 단어를 계속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 너네도 비슷한 개념을 같은 단어를 쓰게 되거든. 따라서 그런 게 일명 유행어야. 너네들 사이에 유행어 있지?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유행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똑같은 상황이나 똑같은 현상이나 똑같은 개념을 표현을 할 때 나랑 대화하는 상대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나도 자꾸 그 개념을 그 단어로 표현하려고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언어의 유행이 발생을 하는 거야. 요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논술 시험을 볼 때 독해 속도와 답안 작성 속도 그다음 머릿속에서 언어로 생각할 거 아니니 문과나 이과나 그 언어의 구상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 개념을 표현할 단어가 명확하게 나한테 떠오르느냐 떠오르지 않느냐. 조금 더 너네한테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을 하면 논술 쓸 때 이런 경험한 적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알아. 어떤 내용을 쓸지 알아. 근데 그걸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지?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그걸 표현하기 위한 그 문장이 잘 안 만들어지는 느낌 있잖아. 그때 그 상황만 제거하게 되면 답안 작성 속도뿐만 아니라 답안을 구성하는 문장이 굉장히 깔끔하고 명료하게 빠진단 말이야. 문과나 이과나. 그래서 내가 전날 한번 이 개념을 눈에 바르잖아. 눈에 쫙 발라주면 그 다음날 논술 답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재시문 독해 속도까지 그 다음 머릿속에서 논리 구성 속도까지 굉장히 빨라져. 이걸 꼭 명심해야 돼. 근데 수학은 이걸로 안 되지. 수학은 개념보다는 원리니까. 그지? 그러니까 문과는 이것만으로 총알 채우기가 완전히 다 끝나. 근데 이과는 수학 실력은 미리 준비하는 거고 당일날 과탐 개념만 가지고 총알 채우기를 하는 거야. 개념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 그걸 눈에 발라주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 똑같은 개념을 표현하더라도 너네 교과 과정상 표현된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 추가 점수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 문과나 이과나 논술은.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그 전날 바르는 게 더 중요하고 네이버 지식백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교과 학습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든지 간에 그 과목 교과과정상 그 단어를 눈에 바른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점 꼭 명심하고 내 카페 합격 후기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거의 모든 합격생들이 이걸 강조해. 그냥 뭐 교과과정에 대한 숙련도를 쌓으라 뭐 그런 선생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나 정말 신기하다. 그 전날 발라놓고 들어가면 내 문장력인지 의심될 정도로 쉽게 답안 작성 독해가 이루어진다. 뭐 그런 후기가 대부분이야. 이건 경험해 봐야 알아. 그래서 꼭 실천하기 바란다.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은 1단계 합격 발표 직후에 제발 시작을 해라. 자기가 올해 독학재수가 뭐든지 간에 자기가 올해 독학재수의 주 타겟이 논술이든 정시든 학종이든지 간에 면접을 포함할 경우에 1단계 서류 합격 발표 전에는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수능 전에는 하지마. 아예. 그러다가 수능 전에 1단계 서류 합격 발표가 나오고 수능 전에 보통 이틀 후나 6일 후지 그렇게 면접이 잡히면 그 기간 동안만 준비를 한다. 그 기간으로 내가 학습 시간을 제한해버린 이유는 아까 논술이랑 똑같은 이유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어쨌든 이 준비 방법에 관해서는 대강 그 학교의 면접 가이드북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거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많아. 요 탭이 붙어있지. 내 영상에서도 내 채널에도 올라올 거고 그걸 못 믿겠으면은 너네가
고3 때 이거 지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고 디테일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야 돼. 기간이 짧은 만큼 확실하게 그 학교가 원하는 질문과 답변 패턴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둘 다 싫다. 그러면 자기가 고3 때 뭐 만들어 놓은 교재가 있다. 그걸 나는 신뢰한다. 그럼 그걸 해도 되는 거고. 내가 요 탭을 붙였다는 건 뭘 의미한다? 내 거를 봐라. 학원을 가라. 무슨 그 대학교 교재를 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했던 식으로 두루뭉실하면은 결과가 똑같아진다. 이 안에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전략이 숨어 있다. 그럴 때 요 탭을 붙이지 내가. 그 다음에 따닥 응시호령. 너네 이제 고3 지나봐서 알 거야. 수시 6장을 다 쓰게 되면 보통 수능 이후지만 재수 없으면 수능 전에라도 같은 주말에 논술이나 면접이 2개 이상이 걸릴 수 있어. 예를 들면 토요일날 2개 또는 일요일날 2개 또는 토요일날 하나 일요일날 하나. 셋 다 따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따닥일 때는 그 주말이 되기 전 주중에 어떻게 준비할지에 따라서 그 주말에 보는 시험의 성취도가 달라져.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요 탭이 붙어있지. 이거에 대해서 2분의 1씩 예를 들어서 내가 토요일날 2개다 아니면 일요일날 2개다 아니면 토요일날 하나 일요일날 하나다 이럴 때 그 주중에 2분의 1씩 공부했다간 작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분배해서 준비할 것인지 역시 이 탭 붙어있으니까 디테일하고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미리 방법을 강구해둬야 된다는 거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당일 성철 이모 패치. 성철 이모 패치는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내 제자들이 만든 표현인데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뭐냐면 긴장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거든. 역시 요 탭이 붙어있네. 여기서는 하나 붙여주고 싶은 말이, 재수생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고3을 한번 거쳐봤잖아. 그러니까 현역 애들보다 자기들이 긴장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아니야. 형들이나 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재수할 때가 고3 때보다 훨씬 긴장이 많이 돼. 왜냐면 고3은 상상만 해. 다 떨어지고 나면 나 재수하는데, 다 떨어지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학교 못 가는데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상상만 해. 하지만 재수생은 고3 때 9번의 불합격 통지 경험을 했어. 그래서 시험 결과가 안 나올 때 나한테 어떤 고통이 오는지 겪어봤던 애들이야, 재수생은. 그래서 시험 볼 때 더 긴장을 해. 그래서 더 망하는 거지. 그런데 나는 수능에 대해서는 애들한테 긴장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래. 긴장을 할수록 실수 안 해. 솔직히 저는 너무 긴장해서 실수했어요. 이거 뻥이야. 그 뻥이야. 긴장할수록 사람은 실수를 안 해. 그런데 불행하게 또 논술이랑 면접은 객관식이 아니야. 언어란 말이야. 문과나 이과나. 그러다 보니까 긴장할수록 문장이 깨지고 답변이 깨지고 앞뒤가 안 맞고, 그러면 교수는 내가 얘를 가르칠 만한 정도의 논리력과 사고력을 가진 애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긴장을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방법을 나도 여기 올릴 거고, 이걸 안 보더라도 너네는 고등학교 때처럼 긴장하지 말아야지, 긴장하지 말아야지, 이딴 식의 두리뭉실한 전략으로는 재수할 때는 거의 현역 때의 8배 이상의 긴장도가 몰려오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다. 긴장하지 말아야지, 긴장하지 말아야지 한다는 건 뭘 의미해? 긴장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더 긴장돼. 손발이 버들버들 떨리고 머리는 안 굴러가고, 그지? 그래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꼭 명심하고. 자, 이제 수시 2-1 수능 전에 논술이나 면접을 보는 경우에 그게 끝나고 수능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하는 거야.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수능 몰빵이지. 그런데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반수나 재수하는 애들이 주로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거야. 수시 2-1을 잘 봤든 못 봤든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수능 공부하기가 힘들고, 고3 때도 해봤지만 수능이라는 것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점수가 나올지 말지 불안감을 유발하게 되고 확신은 계속 떨어지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미 치렀던 그 시험이 붙길 바라는 마음, 또는 잘못 봤다면 아쉬운 마음, 그런 것들이 계속 발목을 잡게 되면서 남은 수능 시험까지 망치게 되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마치 경주마 옆에 눈에다가 눈 가리개 씌워서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들듯이, 너네가 잘 봤어, 기대감이 들어, 못 봤어, 너무 아쉬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아예 자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왜? 수능 몰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시 2-1에 응시했던 학교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애들이 많아. 뭐 온라인 당락 예측 이것뿐만 아니라 엉뚱하게 뭐 기숙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기가 사는 집에서 통학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검색하고 자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역시도 당장 수능 공부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뇌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너희들을 일로 유도하는 것뿐이야.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 오늘 영상 보고 이게 뇌가 이 압박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는구나만 생각을 해도 쉽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못하게 되면 여기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수능 전력 질주가 관건이다. 수시 2-1이 끝나고 나서 수능 시험 때까지 며칠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1-2주밖에 안 됐지만 그걸로 당락이 갈리기도 해. 내가 말했듯이 수능은 직전에 봤던 게 시험이 생각나기 때문에, 직전으로 갈수록 보통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휩싸이기 때문에 수능을 망치는 거지. 아무리 남은 시간이 적다 하더라도 직전으로 갈수록 더 집중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수록 합격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
시점에서 안타까운 것이 내가 어떤 걸 하나 붙었어, 또는 내 주위에 누가 붙었어, 그런 당락 결과에 굉장히 많이 현혹이 되거든. 내가 붙든 떨어지든 타인이 붙든 떨어지든 수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3번 중요해. 최저 미적용인 대학에 합격한 애들이 나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 이제 고3 애들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합격했습니다, 수능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막 혼내, 고3 애들한테. 그런데 너네는 고3이 아니라 대학생이잖아. 너네는 알아. 뭘 알아? 너네가 반수한 것은 너네가 지금 다니는 대학보다 한 단계 높은 대학교를 가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질까봐 한 게 아니야. 세상이 나를 어디까지 허락하는지 그거 나이 20살에 반드시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취조 미적용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남은 학교도 끝까지 다 응시를 해야 돼. 같은 원리로 내가 어떤 거 하나에 붙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저 적용이든 미적용이든 수능을 전력 질주해서 반수까지 한 마당에 내가 수능 점수를 어디까지 맞을 수 있는지 20살 때 반드시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대입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계속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뭐 고시를 칠 수도 있고 자격증 시험을 칠 수도 있고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승진 시험을 칠 수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시험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때 새로이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때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 세상이 나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는가, 그거 반드시 확인해야 앞으로도 합리적인 계획과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이거 이해했지? 같은 원리로 여기에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이 1단계 합격했을 경우에 수시 2-1에 그렇다면 이제 고민이 돼. 1단계 합격했으니까 보통 적으면은 2, 3일에서 많으면은 일주일가량 후에 면접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게 또 수능 직전이라는 거지. 그런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때는 압도적으로 수능을 희생시켜서라도 면접에 집중을 해야 돼. 알겠지만 서류 일단 통과하면 적은 학교는 2대1, 많아봤자 5대1이야. 보통은 3, 4대1에서 끝나. 수능은 점수를 공부한 만큼 오르는 건 맞아. 근데 고3 때 경험해 봤잖아. 점수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 왜냐면 모집 정원이 작기 때문에, 모집 단위별 내가 지원한 그 모집 단위에 몰리냐 안 몰리냐에 따라서 수도 없이 빵꾸가 나고 터짐이 생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수능보다는 1단계 합격한 순간 면접 대비가 훨씬 효과적인 거야. 그래서 면접이 수능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대비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1단계 합격 후 면접 날까지 며칠 안 된다면 이걸 아예 제끼고 여기에 전념해도 상관이 없어. 자,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시험이랑 면접시험이 또 있잖아. 2-2라고 부르지. 근데 내가 수능 직전에 수능에 너무 전념하다 보면 논술이나 면접에 감이 떨어져서 수능 후에 며칠 후부터 시작이 되는 논술이나 면접에서 좋은 성취도를 보이지 못할까봐 불안할 수 있잖아. 근데 불안한 거 맞거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돼.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이 있다 라고 한다면 수능 직후에 논술 시험이 실시되는 학교에 내가 지원했고 그것이 6장의 수시카드 중에서 1, 2, 3, 4위 여기에 든다. 그렇다면 수능 전에도 소량씩 내가 여름부터 준비했던 그 논술 대비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출풀이가 필요해.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수능으로부터 정확히 열흘 전까지만 이걸 하고 수능으로부터 열흘 전부터는 안 해도 돼. 왜냐면 이 감각이 열흘 만에 사라지진 않아. 너네가 수능 이틀 뒤부터 메인 학교들 논술 시험이 있는 거 알지? 목요일날 보면 바로 이틀 뒤인 토요일, 일요일날 막 메인 학교들 논술 시험 있잖아. 그거 미리 대비 안 해놓으면 수능 끝나고 하루 이틀 정도 준비한다고 해서 그 감이 살아나진 않거든. 어느 정도 소량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너네가 여름에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 다음에 수시 6장의 카드 중에서 몇 장을 논술에 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정확한 수치를 말해주긴 힘들어. 오프라인 제자들이라면 상황을 내가 아니까 뭐 정해줄 수 있겠지만 오프라인 제자들이 아닌 애들도 있잖아. 그런 애들은 내가 논술에 몇 장의 카드를 썼는지, 그 다음에 원년에 현역 때 논술 대비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올해 반수하면서 논술을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페이스대로 따라왔는지, 중간중간에 빼먹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그 소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소량인 건 사실이야. 수능이 메인이어야 되는 건 사실이야. 꼭 명심하고, 특히 2-1에 응시했을 경우에 내가 2-1에 한 학교라도 응시를 했다, 논술을. 그렇다면 정말 소량이라도 상관없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은근 약간의 시간만 투자해도 감각이 쉽게 유지되거든. 그만큼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던 경험이 압도적인 자극을 뇌에 줬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네가 논술에서도 현역 애들보다 유리할 수 있는 거고, 재수생이. 그 다음에 재수생 중에서도 2-1에 응시했던 애들이 2-1에 응시하지 않고 2-2에 몰빵했던 애들보다 적은 시간에 수능 준비하면서 하루에 적은 시간만 투자해도 감각이 쉽게 유지되는 것이 시험장이 주는 자극 때문이야. 그 다음에 수능 다음 주에, 그러니까 수능이 목요일날 시험을 치면 이틀 뒤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한 학교들 있지? 그런 학교들 기출문제는 절대 수능 전에는 안 해도 된다. 수능 후에 해도 감각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 잊지 말고, 수능 이틀 뒤 그 주말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카드를 쓴 그 학교 논술 시험 있을 때만 요 대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학종일 경우, 논술이 아니라 학종일 경우에는 미리 대비하지 마. 수능 뒤에 이틀 뒤에 면접이라 하더라도 그때 수능 끝난 다음에 이틀 만에 회복하는 게 차라리 나. 그다음에 수능 시험 마무리 학습 방법, 이것도 요 탭이 달려 있네. 물론 집토끼 산토끼 해가지고 나는 수능 전문 강사가 아니니까 과목별로 뭘 수업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니고 수능 시험이라는 객관식 시험 특성상 내가 이미 과목별로 공부를 해놨으면은 집토끼 산토끼 원리에 의해서 두뇌 자극을 유지해가지고 막판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포인트에 대해서 뇌 자극을 극대화하는, 어떻게 보면은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자라는 선별에 의한 막판 정리거든. 이것도 이제 나는 나중에 올릴 거고, 너네들이 꼭 이걸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 너네가 스스로 고3 때 만들어 놓은 마무리 학습 패턴이 있다면 그거를 답습해도 되고, 그 다음에 너네가 믿는 선생님이 있다면 마무리 학습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그 전에 해오던 공부 말고 정말 마무리 일주일 전, 5일 전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만큼은 따로 자문을 구하기 바란다. 그냥 마지막이 됐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자 정도로는 안 되고, 전략적인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마무리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고, 그 다음에 첫 영상부터 말했지? 무념무상이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이거는 무개념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제 무개념은 이제 붕붕 떠다니는 애들이고, 무념무상이라는 것은 붙을까 떨어질까, 점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내가 반수한 게 잘한 걸까 안 잘한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올 수밖에 없거든. 인간인 이상 막판으로 갈수록. 고3 때도 경험해 봤듯이 아예 어떤 생각도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마, 열심히만 하면 돼, 집중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라는 뜻이야. 그런 생각조차도 아예 생각이 없는 게 최고의 집중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논술 학원을 원하면 가도 돼. 수능 끝났는데 뭐 자기가 원하면 가도 되는 거고, 이때 중요한 거 막 비싼 데 가야 된다라든지 막 잘하는 논술 학원 찾아가야 된다라든지 그런 착각을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진짜 잘하는 논술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면 니네가 여름 동안 해왔던 거야. 그게 진짜 좋은 논술 학원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논술 학원은 뭐야? 니네가 바로 교수의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교 생활을 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간다면, 안 가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고3 애들도 그런데 재수생 애들은 더 그래. 왜냐면 1년 고생할 거를 2년을 고생했으니 얼마나 지치겠니, 수능 끝난 다음에. 근데 며칠만 더 고생하면은 더 많은 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데 그 며칠을 못 참아가지고 중간에 멈춰버려, 수능 끝나고. 그럼 다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치명상을 입게 되니까 논술학원 간다면, 원한다면 가도 되지만 뭘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깝고 싼데 그냥 가서, 안 가면 안 하니까 가서 내 방식대로, 뭐 강사는 뭐라고 하든 말든 그 시스템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안 가겠다 그런 거라면, 그냥 혼자 하겠다라고 한다면 2-1에 내가 위에서 설명했던 논술 페이스 유지 방식 있지, 그거 그대로 답습하면, 그대로 그 자기가 추가로 지원하는 학교들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학교마다 그 과정을 반복을 하면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해갖고 요 탭들이 또 나왔지. 이거 이제 반복 안 해도 되지. 그냥 전날이니까, 당일이니까, 직후니까, 따닥이니까 열심히 하자, 정신 차리자, 이런 걸로는 택도 없다.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팁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 강조한다. 그 다음에 요때,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마지막에 면접이나 논술이 남아있는 그 1, 2주 있잖아. 그때 애들이 체력 호소를 많이 하거든. 솔직히 이때 체력이 딸리는 게 당연하고, 이때 체력이 안 딸리면 반성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 체력이, 이게 뭐 성차별적인 발언이면은 뭐 문제될 수 있겠지만은 오해 없이 들어주길 바래. 주로 여자애들이 체력이 많이 딸려.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건 뭐 성차별, 뭐 여성 비하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조절하면서, 솔직히 수능 전까지는 내가 쓰러지든 말든 구급차를 타든 말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수능 끝나고 나서 남은 시험은 글이나 말이란 말이야. 논술이나 면접.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극도로 소진된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면 실력만큼 성취도가 안 나오니까, 평가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 가서 뭐 링겔을 난 좀 추천하는 편이야. 뭐 내과나 가정원들 가서 링겔 맞는 거 있지, 그게 바짝 1, 2주 바짝 하기에는 좋거든. 그래서 한번 자기 몸이 그냥 뭐 지친다 이 정도로는 뭐 너무 엄살 떨지 말고, 이거 심상치가 않다 라고 하면은 링겔 맞으면은 한 1, 2주는 더 버틸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